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와 넓은 들판이 맞닿은 마을에 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여의었고 형제도 친지도 없이 혼자 살아가던 총각은 매일같이 해가 뜨기 전이면 일어나 밭을 일구고 해가 저물 때까지 부지런히 일하며 하루를 보내곤 했지요. 총각은 근면하고 마음씨도 곱고 이웃들에게 인사도 잘하는 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해도 매일 혼자 밥을 먹고 말 한마디 나눌 이 없이 지내다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느새 마음 한켠이 허해지고 외로움이 스며들게 마련이지요. 그날도 총각은 땀에 절은 옷을 벗으며 방 안에 앉아 나무 밥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삶은 고구마와 된장국 그리고 김치 한 접시. 그는 조용히 밥을 씹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따금은 누군가 내게 따뜻한 찌개 하나 끓여주면 좋겠구먼.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총각은 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논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커다란 우렁이 하나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던 것이지요. 보통 우렁이보다 훨씬 크고 둥글며 어쩐지 기품까지 느껴졌습니다. 총각은 허리를 굽혀 우렁이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허허, 이리 크고 잘생긴 우렁이는 또 처음이네. 어디서 왔누? 너도 혼자인가 보구나. 그는 우렁이를 조심스레 두 손으로 감싸 물동이에 담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깨끗이 닦은 단지에 맑은 물을 붓고 그 안에 우렁이를 정성껏 모셨지요. 그리고는 말없이 단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같이 지내자. 말은 못해도 너랑 있으면 괜히 덜 외로운 것 같구먼. 그날 밤 이후로 총각은 하루도 빠짐없이 단지에 물을 갈고 비 오는 날엔 단지 위에 덮개를 씌우고 추운 날엔 모닥불 가까이에 놓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렁이와 총각은 말없이 정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들이를 마치고 돌아온 총각은 문을 열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엉망이었던 집안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부엌에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으니까요. 상 위엔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과 반찬, 따뜻한 국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총각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갸웃거리며 앉아 조심스레 수저를 들었습니다. 누가 와서 밥을 지어준 건가? 도둑은 아닌 듯하고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이어졌습니다. 총각이 들이를 나간 사이 누군가 다녀간 듯 집안은 말끔하고 밥상은 따뜻했지요. 총각은 참다 못해 결국 그날 아침 일부러 나가는 척을 하며 마루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방 안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단지 속에서 뽀얀 연기와 함께 아름다운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여인은 자줏빛 저고리와 고운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긴 머리를 단정히 따자 늘어뜨린 모습은 마치 달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청아하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부엌으로 가더니 장작불을 피우고 솥에 쌀을 안치고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은 가슴이 두근거려 숨소리조차 삼켰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집에 계신 건가요? 여인은 놀라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엔 맑은 미소가 담겨 있었고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우렁이 각시라 합니다. 총각께서 정성을 다해 저를 돌보아 주셨기에 인간의 몸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총각은 눈을 깜빡이며 믿기지 않는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곧 조용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한 인연입니다. 그간 혼자 지내던 저에게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 씨는 총각의 정성과 성실함, 말없이 베푼 따뜻함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총각 역시 그녀의 맑은 눈빛과 조용한 웃음에 위로를 느꼈습니다. 며칠 뒤 총각은 작은 꽃을 들고 그녀 앞에 섰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진심만은 가득합니다. 같이 살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각 씨는 살짝 눈을 내리깔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에서 부부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은 드릴을 더 부지런히 하고 각 씨는 밥을 짓고 옷을 짓고 두 사람은 매일같이 따뜻한 밥상에 마주 앉아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혼자 살던 돌쇠 총각집에 예쁜 각시가 들어왔다더라. 근데 이상하긴 해. 어디서 온 여자인지도 모르고 너무 고운 게 좀 신기하긴 하지 않나? 하지만 총각은 그저 말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이 제게 보내준 귀한 인연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보름달이 환히 뜬 밤, 각시는 총각의 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지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사랑과 정성이 제게 온전한 사람의 몸을 주었어요. 총각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포근히 겹쳐져 있었고 그날 밤 작은 초가집엔 늦은 밤까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오래도록 정을 나누며 마을에서도 보기 드문 다정한 부부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양반을 가르친 하인. 옛날 어느 산과 들이 아름답게 펼쳐진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땅도 많고 곡식도 많고 금은 보화도 많았지만 그 마음만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나눌 줄 모르면 그건 진짜 부자가 아니지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욕심쟁이 양반, 왕구두쇠 대감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다들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쓱쓱 저 대감은 곡간이 터질 때까지 쌓아놓고도 한 톨도 안 내놓는다더라. 눈이 오면 소금 뿌리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도 소금만 뿌리는 양반이지 뭐야. 어느 날 한 아이를 등에 업은 아버지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아이가 사흘을 끙끙 앓습니다. 약초를 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대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내 돈이 내 거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마가 들어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집이 많았지만 대감은 곡간 문을 꼭 닫아 걸고 말했습니다. 내 곡식은 한 톨도 못 나간다. 저놈들은 나눠줘봐야 고마운 줄도 모른다. 그 집에서 일하던 하인, 돌쇠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말에 순종했지만 그 마음속엔 언제나 마을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지요. 밤마다 그는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가? 사람 마음이 곡간보다 좁을 수도 있구나.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밤새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지붕 위에도 들판에도 산길에도 하얀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날이 밝자 대감은 방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돌쇠 어디 있느냐? 네, 대감마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니 손발이 시리다. 장터에 가서 술과 고기, 꿀과 호두과자, 도라지 전과까지 사오너라. 돌쇠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눈길이 너무 험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나올 수 있사옵니다. 하루만 기다리시면. 이놈이 감히 누가 네 의견을 물었느냐. 지금 당장 다녀오지 않으면 네 픽은 없다. 돌쇠는 할 수 없이 털외투를 걸치고 집신을 신은 채 눈길을 나섰습니다. 하얗게 덮인 길을 헤치고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야 했지요. 바람은 살을 애고 눈은 무릎까지 쌓여 한 발짝 한 발짝 떼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가다 돌쇠는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드십니까?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살려다오. 길을 잃고 이틀을 헤매다. 더는 힘이 없어. 돌쇠는 주저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주먹밥도 꺼내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꼭 살아나셔야 합니다. 돌쇠는 장터에도 가지 못한 채 그 노인을 업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눈길은 더 험해졌고 바람은 얼굴을 후려쳤지만 돌쇠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지요. 그는 노인을 방 안에 눕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찬 손으로 미음을 끓여 노인 입에 한 숟갈씩 떠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양반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돌쇠를 불렀습니다. 이놈! 내가 술과 고기를 사오라 했거늘 이게 무슨 짓이냐?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산중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두고 술과 고기를 먼저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술이다. 내 돈으로 살 고기였다. 그 늙은이 하나 살자고 내 식사가 끊긴 거냐? 그 순간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허,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구먼. 욕심은 많지만 따뜻함은 적은 양반이로다. 느시오, 그대는? 나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떠도는 이라네. 다만 사람 속을 보는 눈 하나는 있지. 돌쇠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지만 마음만은 나누고 싶었습니다. 양반은 처음엔 화를 참지 못했지만 이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이마에선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양반은 혼자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직접 국을 끓여 대접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양반은 자신의 곳간을 열었습니다. 눈이 쌓여 배고프던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퍼주고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옷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에 방 하나를 내어 공부방을 만들어 아이들이 글을 배우게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어머나, 저 양반이 곳간을 열다니. 무슨 바람이 분 게야? 하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양반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그의 눈빛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욕심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뜻한 양반. 진짜 어른. 돌쇠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고 마을엔 더 이상 추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눈이 내릴 때면 사람들은 그해 겨울을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하인이 양반을 가르친 날이 있었지. 진짜 귀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려준 이야기야.